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마찬가지 좀 민망합니다. 허나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오는 바람에 역대의 대학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개강이 연기되고 연기된 개강 기간보다도 더 코로나의 기간이 위기가 더 많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서포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정보와 또 영화 제작에 대한 능력, 이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두 번을 했어요. 똑같이. 근데 파일이 지워져 버렸어요. 다시 또 하게 되는. 사실은 뭐 두세 번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차라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거 또 업로드 시켜야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는 워크숍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서 온라인 수업이 적절한 일은 모르겠어요. 그랬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1주차의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방송 프로그램,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얘기해주고, 2주차 때는 간단한 이론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 때는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다른 이론 과목은 이론으로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 수업은 팀별 코멘트 형태의 유형으로 콜라보를 이용하거나 실시간 생방송 스크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 강좌를 3, 4주 동안 이렇게 운영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는 75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3시간 수업이니까 1시간당 25분씩 75분을 맞춰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75분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과제부터 먼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시나리오에 대한 아이디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저희 1주차의 과제의 경우는 시나리오의 아이디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설명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아이디션을 할 때 공통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 설명해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샘플링으로 바라보는 이제 아이디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사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7월 30일 영화를 촬영할 당시 때 사용되었던 요약본을 이제 저걸 보도 자료화 시켰던 부분들이에요. 자, 봅시다. 먼저 영화 제목이나 영상을 만드는 클립에 대한 제목들을 만들어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은, 여기는 이제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도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흡사한 그리고 비슷한 그러한 이미지들을 캡처해서 이해가 쉽게끔 돌출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인사는 말이죠. 왜 내가 이 영화나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컨셉, 작가의 의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걸 제출을 하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A4용지를 빡빡하게 채우는 경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남한테 설득용으로 요약본을 만들거나 시놉시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여유를 주면서 숨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눈에 더 빨리빨리 잘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바래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타봐야 될 택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설명했을 때 먼저 의문을 던져줬죠. 상대가 이걸 보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또 호기심을 갖을 수 있게끔 해주는 문구의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말했던 내용들, 이렇게 문장들을 구성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아마 좀 더 유쾌하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더 집중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항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남자의 꿈과 희망,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는 영화, 그리고 자아 성찰에 대한 여자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만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문장과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쓸 때도 그냥 설명하는 형태의 서술형 개념보다도 이렇게 질문 형태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뉴스에서 바라보는 헤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썼다 하면 그게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친밀감을 느끼거나 또 몰입감이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비밀이 있어요. 이후 3년 만에 스크린 나이에게 배우는 김규리 이런 형태의 유형의 포인트를 맞춰서 스토리텔링들을 좀 써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내용에 대한 아이템들을 글로 설명하면서 이미지로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약 명료하게 정리하는 취지에서 작품명은 가제, 정해지지 않았음. 물론 정해지지도 않게 쓸 수도 있긴 한데 제목이 없이 제출하는 거는 고민이 덜 했다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제라 좋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출, 촬영, 인출, 스텝들 구성들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사용 용도가 어디 있는지를 쭉 작성하는 이걸 이번에 과제란에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할 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사항의 항목이 있다면 맨 앞장에 자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앞으로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한 이후에 자기가 가고 싶어할 전공들 있죠. 연출, 촬영,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서 내가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로 만약에 제시가 들어오거나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기회가 있다면 제시해줘야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는 촬영을 하고 싶다, 자기 전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뭘 하고 싶다, 그 항목들을 꼭 명시해 주세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마인드로 이렇게 될 것인지를 내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밑에다가 무쇠를 정도 적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이 맨 상단에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작성되어야 될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제목,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개요들 있죠. 런닝타임이 언제며 꼭 들어갈 건 런닝타임이 언제며 누가 연출할 것이고 예상이겠죠. 예상. 그 다음에 어떤 항목들 할 것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와 주제를 작성해 주는데 문서 방식의 형태의 유형이 아니라 언어 구서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의 기준으로 적어줘라. 이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는 거죠. 더불어 이렇게 이미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미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1주차의 과제는 아이디어션을 3분의 2 정도의 분량, A4 용지 3분의 2 정도의 분량에서 작성하고, 나머지 위의 경우는 자기의 전공, 또 현재 이 워크숍 시간에 여러분들이 맡고 싶어하는 포지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간단한 희망사항 내지는 건의사항도 좋고,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현 상황에서의 바람,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주면 내가 여러분들 걸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수업 계획표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 제작 워크샵은 A반, B반이 나누어져 있지만 통상 월요일날 A반 수업이 오후 6, 7, 8 교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 8, 그러니까 7, 8, 9, 2 교수의 경우에는 수요일날 수업에 분반의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과목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A반과 B반을 통틀어서 팀 구성을 하기 때문에 A반이 일 수도 있고 B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요일날 수업의 방식이 그걸 논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월요일 수업을 때문에 조교를 통해서 수업을 중복되지 않게끔 체크를 해라 라는 것이 전달사항이 아마 전달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수업의 경우에 강좌 학생들의 경우는 월요일날 수업에 더블 강좌를 개설하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월요일날 수업하는 학생들은 수요일날은 잡아도 괜찮습니다. 허나 그건 괜찮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비워두면 좋겠다. 언제 어느 때 또 수요일에 수업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러니까 양쪽 다 여러분들이 우리 디지털 영상 워크숍 수업 이외에는 아마 비워놓는 게 여러분들이 스케줄 받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또 참가사항에 또 한마디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팀 구성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금은 54명이 전원이다. 자기의 주제 A4 용지에다가 다 아이디션을 내겠지만, 거기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만 선별을 해서 팀이 8팀 정도로 만들 예정이에요. 지난 학기 때는 13팀을 만들었더니 너무 힘들게 스케줄을 짜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8팀을 통해서 더 집중과 선택을 하자. 그래서 5명에서 15명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면 좋다. 이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마 1주차부터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팀 구성들을 좀 더 스스로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팀 구성이 안 되거나 또 편입, 또 내지는 유학생들, 그리고 스스로 팀을 구성할 수 없는 친구들의 경우는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설정해 줄게요. 그건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계획표에 대한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업 계획표. 자, 수업 계획표를 보면 자, 우선 이 본 수업은 패스, 논패스이기 때문에 점수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워크숍에 임하는 부분들이 미약할 경우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작품을 잘 만든다라는 성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마인드를 좀 버리고 여러분들이 좀 성심성의껏 작품을 잘 나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패스와 노패스이지만 출석 점수 20% 점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패스, 노패스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과락이 돼서 노패스가 될 수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출석 점수는 정말 다 여러 점수보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될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출석 때문에 F, 패스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한 명 정도가 노패스가 됐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환경이 너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한 명이 누락돼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습니다. 제 강 교수가 되고 난 이래 처음으로 돼서 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 수업 강좌들은 전원이 다 패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4주차 동안에는 아마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2번 항목 여기 서 있죠? 2번 항목이 20점인데 과제와 과정 이행도의 점수를 부여할게요. 과제를 한번 내면은 블랙보드 안에 3점씩 부여되거나 4.5점씩, 퀴즈 문제는 1점씩, 2점씩 부여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건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했을 경우 부득이 해야 될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뭐 그런 항목들인 것 같아요.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25점을 부여를 할 예정인데, 중간고사의 경우는 특별하게 뭐 시험을 본다라거나 뭐 그러지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받는 그 단계들을 중간고사의 점수로 변하는 환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일종의 잘하는 팀한테는 격려와, 그다음에 또 미비한 팀들한테는 이제 좀 계기를 활발히 움직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 작품을 팀별로 작품을 상영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16일부터 개강이 온라인 강양이 시작되면 7월 초까지는 2주 딜레이가 되니까 그러면 수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진행될 동안에 6월 마지막 주 바로 전주인 15일까지는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다 완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의 목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본 수업은 작품을 완성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작품의 완성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학생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 신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신분으로 만드는 부분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소지가 높아요. 그건 뭐냐면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만 간다는 거죠. 본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과거의 과정을 중요시 하지 결과만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겠다. 물론 결과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프리 프로덕션의 과정들 다 거쳐가는 과정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완성되어지는 항목들, 이 부분들이 이 수업의 목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 부분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됐으시면 실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론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론 수업은 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의 분량? 근데 그 1시간도 코멘트로 다 섭외가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과서의 경우는 영상 제작론, 그 다음에 영상 문법, 쇼의 문법,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문법, 또 플러스 영화 제작의 이해, 구제모 공대 한국영상대학교의 교수 촬영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연출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방송 제작론, 자,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참고문헌과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최희정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만든 방송 제작론, 그리고 영상 문법, 그 다음에 숏의 문법, 그 다음에 방송 제작론 현암사, 그 다음에 HD 영화 제작의 이해, 구제모 공대 영상대학교의 교수 제작하신 촬영감독, 그 다음에 텔레비전 연출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지금의 참고문헌의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책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 시학의 경우는 책 없이도 우리가 디스커션, 디벨롭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책에 연연하지 마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별 수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날 오리엔테이션이죠. 한 학기 동안 기본 방향의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 목표와 수업의 방향,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은 마지막에 그 1시간 정도, 한 40분, 50분 정도는
어디로 갈 거의 영화의 제작 현장과 샷의 구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영화의 하나하나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의 경우를 아까 서재 설명했지만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제작하고 싶어하는 아이디어와 자기의 포지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공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문제의 경우는 이 전체 내용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2주차 때 8월 23일 날은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단편 영화의 죽어라지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냈던 그 아이디어와 죽어라지마와 또 거기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의 플롯 구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전체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들이 됐고 또 서스펜스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 때는 단편영화 주말을 보면서 플롯 구성 및 연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주가라지마의 하지나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른 영화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 때는 기획에 대한 포맷, 그 다음에 기획의 환경, 아이디어 발상, 기획서 작성법들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 여기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기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지원해서 올려둘 예정이니까 온라인 공부원사 여러분들이 기획서 작성과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양식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단편영화 진짜 사나이와 송일봉 감독의 소풍을 보면서 본인이 작성되어지는, 그러니까 팀별로 작성되어지는 시나리오나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비교 분석하면서 오게끔 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주차 때 4월 13일부터는 이제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이제 등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주차 때 한 번 전체를 다 모여서 팀 구성에 대한 디스커션 회의를 진행하고 촬영하는 기법,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연출하는 연출 기법 등을 시연을 통해서 배우면서 회의 중심의 디스커션을 갖고 그 다음에 팀별 멤버십 트라이잉 형태의 유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때부터는 이제 팀별로 디벨롭 되어져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코멘트하고 또 그때마다 디벨롭 되어 있지 않는 시나리오를 갖고 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의 의미나 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디벨롭 되지 않는 팀들의 경우는 특별히 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주차 때는 또 역시 디벨롭을 하는데 디벨롭을 하되 빛과 그림자와 카메라의 워킹 이런 부분들을 참고사항으로 계속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예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주차 때는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현장에서 연기 연출법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케줄상 이게 어느 정도 수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리고 9주차 때는 코덱 방법, 영상에 대한 코덱 방법,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편집의 에펙, 그리고 포토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 코덱법을 같이 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펙,
그리고 포토샵 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재현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차 때는 이제 편집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에펙과 포토샵들이 특히 요즘에는 과거에는 영상의 연출 분야가 대세를 이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편집과 후반 작업에 대한 지원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이제는 편집과 애프터 이펙트가 영상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변화가 생기고자 이루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편집 시스템과 에펙과 포토샵을 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코멘트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팀별로. 그 다음에 참고상으로 팀별 코멘트들은 그때그때마다 한 주 전마다 그 연출자의 이름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차 때는 전형적인 작품, 편집되어진 작품 코멘트를 할 예정이고 2월 1일달의 경우에는 초청하는 감독이 됐던 배우가 됐던 또 심지어는 아까 살짝 중요를 강조했던 편집 에펙에 관한 전문가를 한두 시간 정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 때도 역시 작품의 코멘트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촬영들도 일부 다 마무리 종료돼야 되고 편집에 집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주차 때는 이제 기말 작품 평가를 하고 작품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15주차 때는 이제 영상 공모전에서 제출돼야 될 최종 편집본, 심지어는 영문 자막본을 포함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점검, 체크, 또 서로 영화제나 영상제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주차까지 하다 보면 6월 28일이 마지막 주차가 될 예정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7월 달이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경우는 2주 정도가 딜레이가 돼서 방학이 2주 정도 딜레이 될 정도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19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거에 또 맞춰서 모든 게 다 변경이 되는 이건 그 추후의 문제일 거고. 자, 다시 한번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환경들을 쭉 훑어서 설명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과제란이 블랙보드에다 올리는 것. 저한테 이메일을 쏘는 게 아니라 블랙보드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오류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블랙보드나 이런 것은 서버의 용량이 좀 과부하가 걸려서 한 번에 좀 많은 용량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업로드 시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상 자료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수시로 온라인 강좌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정보 공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나 질문을 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워낙에 그게 많다 보니까 답이 늦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계속 어디로 갈 거예요?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서 영상의 이미지 기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계획표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체크하고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의 아이디션이나 기말 작품을 어떤 과정과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연출적인 기법들이나 편집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샘플링을 하나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만든 7월 32일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기획, 그 다음에 연기적 테크닉, 그리고 장편으로서 작품을 만들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의 경우는 이제 단편 영화 중에 죽어라지마, 수업 계획표에 얘기했듯이 죽어라지마하고 진짜 사나이 아니면 소풍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졌던 작품에 대한 퀄리티, 그 퀄리티 속에서 어떻게 영화의 기획을 만들면 좋은 평가와 함께 작품이 좋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잠깐 보시다시피 작품을 하나를 샘플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봐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자, 그럼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를 만들 당시 때 보도자료를 만들었던 하나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김규리가 나오는 스틸 컷들을 이렇게 기획적인 차원에서 찍었어요. 찍고 찍은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작품을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로 갈까의 영화는 2010년에 완성이 되어서 2013년에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기획 요약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훑어보면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자료용으로 한번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자, 먼저 어서오세요 손님 어디로 갈까요? 라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택시를 타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근데 그 어디로 갈까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택시를 탔을 때 어디로 갈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목적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영화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에는 현재 우리가 갈아가야 될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자아 성찰에 대한 질문들을 했던 부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학교에서 만들었던 동명대에서 먼저 만들어 제작되어서 콘서트에서 완성이 돼서 개봉되었던 하나의 선례였습니다. 보면 김규리 요거 계담에서 한창 A급으로 탑스타로 했던 김규리와 유건이 어디 갈까요? 남녀공을 맞췄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간단히 설명해 보면, 미장센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컨셉, 느낌, 감정 이런 것들 표현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면 개요 작품, 진지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호서대학교, 동명대학교를 공동으로 지금에 들어간 상태고, 감독 이하 출연 작품 출연들이 쭉 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후쿠오카 영화제나 방콕 영화제에 참여를 했던 쭉 이거는 이제 스태프들의 명단들을 이렇게 쭉 훑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시놉시스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놉시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놉시스를 제출을 하거나 아이디션 제출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런 내용들만 요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왕 시놉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때 헤드라인 같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내 잃어버린 꿈과
삶을 되찾기 위해 난 어디로 갈까요? 택시. 일종의 신문에서는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적용해서 쓰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쓰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력이 높게 되고 똑같은 내용이랄지라도 굉장히 뭐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이런 것처럼 희영이와 여정이 만난 준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션을 낼 때 샘플링 차원에서 내라는 측면에서 한번 잠깐 보여줬던 내용들입니다. 자, 많은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품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연출이 됐고 어떻게